안녕하세요. 화용언어 전문 생각하는 아이원입니다. 김도담 언어재활사고요. 오늘은 친밀함과 그리고 친밀함에 따른 대화 주제 선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용 언어라는 것은 대화의 내용과 그리고 그 내용을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대화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어와 동사가 시제에 맞는가, 문법을 잘 사용하는가, 어휘의 수준이 생활 연령에 맞는 수준인가, 이런 것들이 내용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 사용에도 또 중요한 방점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아무리 좋고 문법이 잘 맞아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친밀도를 안다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화용 언어가 약한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 내가 누구랑 친하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관계 안에서 쌓여져 가는 것이고, 또 때로는 친밀했던 사람과 멀어지기도 하고 멀어졌던 사람과 또 다시 친밀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는 그 친밀함의 정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3가지로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놀이터에서 처음 본 친구, 그러니까 아직 친해지지 않은 친구와, 2번째, 같은 교실에 있지만 이야기를 많이 해보지 않은 인사 정도만 하는 친구, 3번째로는 아주 가까운 친구로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 분류된 항목에 따라서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친구 이름을 생각해보고 이 친구가 나랑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또 이 친구는 별로 나랑 인사만 하고 별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3가지 분류로 그 이유까지 되면서 이제 친밀도에 따라서 친구들을 나누었죠. 그러면 이 친밀도에 따라서 나누어야 하는 대화 내용도 다른 것입니다. 종종 이제 대기실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요. 처음 보는 아이나 그 다음 수업을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 다짜고짜 찾아가서 있잖아, 잠수함의 크기가 이러이러하고 그 잠수함은 어디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고 막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의 발화를 만약에 제가 그대로 녹음해서 타이핑을 한다고 하면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 언어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친밀하지 않은 친구에게 가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잠수함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첫 번째로 처음 보거나 친하지 않는 친구에게는요, 그 친구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학교나 유치원을 물어보거나 또 학교에 다닌다면 몇 학년인지를 물어보는,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또 그리고 아이들과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친하지는 않지만 같은 반이고 가끔 인사는 하는 친구들이랑은 그럼 무슨 얘기를 나눌까 했을 때 어제 한 1학년이 된 남자아이가 수업을 하면서 요즘 유행인 거를 얘기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이 뭐냐 물어봤더니 포켓몬이 또 다시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내가 인사만 하고 친하지 않다면 유행인 거를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같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행인 것들, 포켓몬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덧붙인 것은 너희들은 같은 반에 있으니까 뭐 급식 얘기를 해도 되고,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 수업 시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대화 주제로 뽑아서 선정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어느 정도 알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잠수함 얘기도 좀 하고, 내가 또 특별히 좋아하는 지하철 얘기도 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의 길이를 잘 측정을 해야 되고, 너무 길게 말하거나 화행해서 내 차례만 너무 길게 유지되지 않도록 하는 연습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친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친밀도에 따른 대화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늘 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 열쇠 찾기입니다. 이 대화 열쇠 찾기는 공동의 주제로, 공통의 관심사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해서 제가 이제 외부에서 강의하거나 할 때에도 꼭 넣는 파트인데요. 이제 그런 그림을 놓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시면 딱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대화 주제를 꺼내야겠다라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찾습니다. 티니핑을 좋아할 것 같아요. 옷을 보니까 티니핑이 있어요. 그런 티니핑 얘기를 또 하나 하고, 또 보니까 이 친구의 옷뿐만 아니라 이 친구를 관찰해 보니까 이 친구가 유독 피아노 학원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 친구에게 피아노 학원 또는 피아노, 노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보는데요.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전에 먼저는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나랑 정말 잘 맞는다. 잠수함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럼 그 친구와는 대화를 더 많이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인데 허용 언어가 약하면 이를 좀 구조화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4가지로 간단하게 분류를 하는데요. 친구랑 얘기할 때 첫 번째 인사하고, 두 번째 상대 관심사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 듣고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하는 이 루틴을 많이 반복합니다. 여기 치료실에서는 또 제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제 인사하고 의자에 앉자마자 선생님 엘리베이터가요 3층 5층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만나자마자 뭐를 해야 되는지 인사하고 안부 묻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후에는 아이가 혼자서 그것을 기억해서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요. 안부 묻고 그 다음에 본인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배워놓은 것은 선생님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주말에 뭐 했어요? 이런 걸로 질문하고 치료사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 나는요 로블록스를 했는데요 하고 자기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4단계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인사하거나 안부 묻고, 두 번째 상대에게 질문하고 그 이야기를 세 번째 듣고, 네 번째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들어주는 아이는 누구와도 잘 지내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또 공통의 관심사가 맞는 친구들과는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죠. 네, 이 부분은 비단 아이들에게만 활용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성인들도 이야기할 때 누군가와 아직은 어색한 사이고 처음일 때 공통의 관심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또는 이 사람이 옷에 관심 있는 것 같다. 또는 이 사람이 뭐에 관심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관찰하고 보고 듣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친밀해지죠.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연습의 기회를 주셔서 또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놀면서도 풍성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활용 언어와 사회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